36살 민주는 오늘도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아, 점심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컵라면이 전부였어요. 이따가 집에 일찍 와서 할 이야기가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들리니?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또 잔소리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새로울 것도 없지. 그 순간 게임 캐릭터가 죽었습니다. 민주는 마우스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저녁 7시,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제결혼 상담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너는 결혼해야 해. 민준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민준은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잖니. 이제 36이야. 제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 민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 한번 보고 싶어. 그것도 욕심이니?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베트남에 간다.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안 가겠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민주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는 민준의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탄이라는 친구, 사진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소 사람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 따라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잘 다녀와. 좋은 사람 만나. 민준은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녀올게요. 민준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 민준은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베트남 여행이세요? 네. 좋은 나라예요. 음식도 맛있고요.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노이 공항. 민주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쓰인 팻말이 보였어요. 민주님. 민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상담소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실장은 민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호텔로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하노이의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내일 세 분 만나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돕고 싶은 분도 있고 한국 생활을 꿈꾸는 분도 있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진심이에요.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그게 과연 무엇일지 민주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호텔 로비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첫 만남이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응우엔 투이 씨예요. 민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투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이었어요. 발음은 조금 어눌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실장이 말했어요. 천천히 대화 나누세요. 저는 잠깐 밖에 있을게요. 김 실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은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로 왔어요. 투이가 웃었어요. 아, 네. 비행기요. 민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투이를 바라봤어요. 31살이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요리 잘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가족은 몇 분이세요? 부모님이랑 저 이렇게 셋이에요. 저는 동생이 3명 있어요. 다 학교 다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대화는 잘 나누셨어요. 네. 투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가웠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은 분 같았어요. 그렇죠.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만남은 레스토랑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쩐린 씨예요. 리는 민준 쪽으로 걸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김 실장이 말했어요. 그럼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김 실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베트남에 오셨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왔어요. 한국 여자는 왜 안 만나세요? 민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그래요. 리는 잠시 시선을 떼었다가 다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싫어요. 그럼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가족 때문이에요.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준 씨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김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가셨네요. 네. 저희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내일 또 만남이 있으니까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난 두 여자. 투이는 착해 보였지만 어색했고 리는 솔직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김 실장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탄 씨예요. 프로필 보셨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밝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탄 씨는 조금 특별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특별한데요? 김 실장은 미소만 지었어요. 직접 보세요. 차는 한 주택가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집이 보였고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어요. 탄이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발음도 또렷했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한국 회사에서도 일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탄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떠세요? 느낌 좋지 않으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통 차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감사해요.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밖에 있을게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김 실장은 집을 나갔습니다. 탄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긴장하셨어요.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요. 저도 떨려요.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탄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좋아서예요. 한국 문화를 오래 공부했고 가족도 돕고 싶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씨는요? 왜 베트남까지 오셨어요?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사실상 강제로요. 탄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오셨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안 오실 수도 있었어요. 민주는 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탄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가족 때문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탄은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지고 살아왔다고 했어요. 민준도 취업 실패 후 방황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민주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타는 문 앞까지 나와 민준을 배웅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원하시면요. 네, 저는 원해요. 집을 나와 차에 오른 뒤 김 실장이 말했어요. 탄 씨, 괜찮으시죠? 네,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 씨도 민준 씨를 좋게 본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이 일 오래 했어요. 눈빛 보면 압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로 돌아온 민준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랑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김 실장에게 말했어요. 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김 실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호안기엠 호수였습니다. 호수 근처 벤치에 탄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두 사람은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하노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은 괜찮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갑작스러워서 놀라셨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준 씨, 이틀 뒤에 한국 가시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탄 씨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큰 결정이라서요. 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큰 결정이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민주는 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민준 씨 가족도 정성껏 모실게요. 민주는 탄의 진심을 느꼈어요. 저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일도 없고요. 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새로 시작하면 돼요. 민준은 탄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호수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 풍경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처음 같이 본 석양이에요. 네. 기억할게요. 호텔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그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착한 아들이야. 잘할 수 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만난 곳은 호안기엠 호수였습니다. 탄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탄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세요. 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탄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세요? 기뻐서요. 정말 기뻐서요. 민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탄이 한국에 오는 날이었어요. 민준의 옆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떨리니? 네, 많이 떨려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장이다. 잘해야 한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탑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탄이었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탄은 민준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탄아, 내가 민준이 어머니야. 탄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딸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왔다. 편하게 지내. 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 탄은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연신 놀라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도시가 정말 크네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민준이랑 같이 쓰면 된다. 감사해요, 어머님. 탄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많이 먹어. 한국 생활 적응 안 되면 언제든 말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 내내 탄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조금 피곤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민주는 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믿고 왔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집안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며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탄이 손이 참 야물다. 금방 배우겠네. 민주는 탄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탄은 베트남 요리를 준비했어요. 쌀국수와 월남쌈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베트남 음식이에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색다르네.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탄의 격려 덕분에 민준은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탄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민준 씨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민준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달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탄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외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탄이가 오더니 집안에 복이 들어왔네. 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3달째
탄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소설을 읽는 탄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뭉클해졌어요. 4개월째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탄은 시어머니가 사준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공주 같다. 탄은 차례 준비와 명절 음식을 능숙하게 도왔어요. 친척들도 탄을 칭찬했습니다. 민준이 복받았네. 좋은 신부 만났어. 명절이 끝난 뒤 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민주는 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개월째 탄은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민주는 탄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6개월째 탄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시어머니와 민주는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탄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 가족도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 달 뒤 탄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을 만난 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요리를 함께하며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8개월째 어느 날 밤 탄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어요. 민준 씨, 아파요. 두 사람은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서 탄은 아기를 안고 웃었어요. 민준 씨, 우리 아들이에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아빠야. 아기 이름은 한별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별이라는 뜻이었어요. 한별이는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승진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구나. 민주는 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탄 덕분이에요. 1년 뒤 탄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민주는 기꺼이 응원했어요. 탄은 시험에 합격했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년 뒤 3살이 된 한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베트남 사람이야. 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은 베트남, 반은 한국이야. 그래서 너는 아주 특별해. 가족은 탄의 고향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별이는 베트남어로 외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한국 공항으로 돌아온 가족을 조부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베트남 다녀왔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